여기 보면 2023년도에 그 예산이 25억 6,600만 원이고 24년도에 36억 1,600만 원인데 예산이 한 10억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조금 그때 예산에 10억 정도 늘은 이유가 수임료에서 한 700 들었고 큰 부분을 들어가 수임료가 5천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 아까 말씀드린 재단이 좀 밑에 지어놨는데 당구가 한 500만 원 정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식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도를 좀 하고 저기 필요로 다 4억 6천만 원, 한 4억 600만 원 정도 별도로 확보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자산 시드, 그다음에 또 대상금도 조금 2천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연금을 하는 게 늘어나는 계획인데 그거는 한 2,500만 원, 정관만 9천만 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세보원 약국도 한번 우리 생각해서 예전에니까 한 6억 5천만 원 정도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집행부에서 몇 년 정도 공부하셨었죠? 33년 됐습니다. 33년. 예. 집행부에 공부하시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재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3년째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반납금이 6억 5,900만 원, 무려 18%예요. 18%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반납한 부분들을 보니까 다 운영비. 특히 법인 운영비 같은 경우는 25%를 반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가주택은 23,800억 정도 반납을 했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심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이게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주신 대로 시설비 이런 거는 제가 이번에 도비 시작한 30억 확보라고 그런 데서 저희 감당하고 있을 있는데 말씀드린 운영비 선거로 인건비는 제가 할 수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다른 운영비에서 아니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용납됩니다. 재단이 아니라 집행부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예산을 25%씩 반납한다고 하면 용납돼요. 이게 앞으로 24년도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들을 못하는 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재단은 특혜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징계 안 받아요? 예산의 어떤 집행면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건 제가 오늘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해서 과대계산 30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79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징계가 있었죠? 재단에서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징계하는 자체가 잘못되지만 특권이 큰 거 있었습니다. 재단의 갑질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논문 대회라든지 갑질을 지금 사업안에 소송까지 하나 있고 그래서 징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홍보를 제작 과정에서 대단 실서를 훼손하지 않는 특권으로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재단 징계가 잘못됐다. 행정심판에 졌고, 예. 그다음에 또 소송에서 졌습니다. 다 졌죠. 증거사실입니다. 이긴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특별하게 우리 해고에 대해서도 있는데 2023년 9월 26일 날 인수위에 결정을 해서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를 해서 2024년 4월 16일 날 노동위에서 제시의 신청 기각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노동위에서 그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각하면 제가 선정신문 받고 하나는 복직을 시키든지 또 가기 전에 또 하나는 행정 소송가서 법원에 판단을 맡겨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과에서 드릴 거는 예전 저도 이제 종용이라보다 또 이제 화해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화해를 시키고 서로 양금을 털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소송까지 안 갔을 거라고 나왔는데 상대성이 대단히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그래도 수용하면 수용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수용까지 한 사람은 잘못을 사과하고 또 한 명은 무발을 하다 보니까 수용까지 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복직을 시키는 것이 맞죠? 예. 복직을 시키지 않았죠.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무슨 뭐가 되죠? 저는 그에 따른 이해관계금은 예. 그 권익이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급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금이 발생이 되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그 집행부에서 근무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경우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송까지 안 가고 화해나 중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직을 시키고 원복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복직을 시키고 다음에 뭐 행정구성을 하든지 그런 그 절차를 밟아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직을 시키지 않았어요. 보면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겠다. 그런데 그럼 관계를 그렇게 하셨죠? 산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금이 500만 원, 1,425만 원, 1,875만 원 해가지고 총 얼마가 발생이 됐어요? 3,800만 원이 발생이 됐죠? 이 부분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스럽게 변명하는 것도 좀 잘못됐고 두 분 아까 말씀드린 같은 사무실 안에서라면 또 그만 안 했으면 제가 화해를 시켰을 겁니다. 시키고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했으면 소송해나 이해관계는 구할 정도는 아닌데 상대방도 그때 이제 복직이 된다는 그런 속에 스트레스를 생각이 그런 것 때문에 몸무게가 18kg까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복직을 시켜서 하는 게 참 한 사람을 인사하는 강의 처음에 잘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벌을 못 시키고 수동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한 2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20개월 정도 걸리면서 발생된 비용이 무려 1억 9,283만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9,400만 원, 소송 비용이 3,080만 원, 지금 말씀하신 이행 비용이 3,800만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후에? 저희는 뭐 임금 말씀드린 임금이 한 9,400만 원 정도 제가 당연히 직연 기간에 그게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이해관계금이 약간 3,800만 원인데 저희도 행정소송 10시까지만 했습니다. 10시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말고 시내로 3,800만 원 들어갔고 저는 거기에 대한 소송도 뺄수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이해관계금으로 임금이라든지 폐쇄에 따라 소송비용을 하고 이해관계금에 대해서 요청도 많이 상의했었습니다. 많이 상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그 화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소송까지가 제 책임이고 그다음에
비행관계금을 우리가 포함 기업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법칙에 선에서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황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까? 대표님? 그런 거 인사부치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감대금에다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하셨어요? 왜 안 해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될 일 아닙니까?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대표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뭐 나중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그 진행해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2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자 아까도 뭐 갑질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거 했다면서요.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갑질이죠.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갑질이? 네? 아니 그 갑질을 해서 해고까지 시키고 20개월 동안 이렇게 이 사람은 또 피나는 거 싸웠겠죠. 법으로.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만약에 대표님 이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또 하나의 갑질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복직시켰죠. 복직시켰죠. 복직시켰을 때 원래 복직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고 시켜야 원칙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쓰는 근무했던 부서에.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원복이다 보니까 재단에 있는 사무실 문화센터가 원복 직장이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회에 있다 보면 얼굴을 마주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청년센터를 갔더니 사무실 그 업무를 보는 청년센터를 할때 지금 말씀입니다. 원복은 의미는 틀리지만 이제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이게 원복 개념이냐 아니냐, 근데 이거는 원복 개념이 맞다. 이제 해석을 받는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게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엄청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누구한테 좀 여쭤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했는지 가슴에 소를 넣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누구 하나 책임 하나 진 사람도 없고 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제기를 할 때까지 지금까지 누구 하나 그걸 먹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